오케이. 또 그 시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제 오전에 3시간은 이제 달리고요. 그죠? 오후에는 이제 2시간, 2시간의 느낌으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후에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2시간을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빅브레이크 한번 가는 이런 리듬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는 약간 여유로운 리듬을 유지하려고 이제 노력하고요. 그래서 이제 혹시 오전 시간이나 그 이전 일자에 진행했던 내용들과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조금 이제 여유롭게 살펴보고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냥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문의사항이 없으면 이제 바로 이제 진도로 돌아갈 테니까 이제 그런 점들 염두에 두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렇고 그 링크점 텍스트에서 이번에는 그 중간 설문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3일차니까 그 5일짜리 강의에서는 이제 3일차 점심 먹고 나서 이 중간 설문을 이제 진행하는데 그 이번에 이제 3일짜리 과정에서는 이제 하루 반나절이면 벌써 이제 중간이죠. 그래서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역시나 궁금해서 설문을 통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뭐 여쭤보는 거는 좀 번거롭기도 하고요, 서로. 역시나 이제 수집하지 않고 있는 내용은 개인 체크를 정보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로그인 뭐 이런 거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제가 어디에 제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서비스 센터처럼 뭐 5점 만점 5점 이렇게 달라 그렇게 쏟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제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런 거를 제가 잘 수집을 해서 네, 강의를 이제 더 발전시키는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끼시는 대로 필요한 대로 작성해 주시면 해당 부분을 해당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제 언급드릴 만한 내용이 있다면 이제 언급드리고 그런 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나 계신 분들의 숫자에 거의 근접해 가면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구두로 의견 주신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것도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의견들 이제 확인하면서 혹시 이제 문제는 없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해도는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네요. 그죠?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정규 분포 아름답죠? 그죠? 그렇고요. 그 납득은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느낌이죠. 이제 이상적인 거는 이제 오 이해가 잘 돼. 뭐 이런 거가 이제 많은 거는 좀 이상적인데, 그렇고요. 뭐 이상적일 필요는 없지만 이상적인 걸 이제 가이드로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진행 속도는 이제 확실히 이런 느낌이 있죠. 빠르다. 그죠?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라고 이제 의견 주시는 경우도 있고,
적당해가 한 절반 정도, 절반 소폭 못 미치고요. 아, 조금 빠른 감이 있다. 라고 이제 그런 측면입니다. 이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그 패키지가 길잖아요.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큰 주제를 이제 3일에 걸쳐서 살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이터치 API를 이제 중점적으로 또 살펴보면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무궁하게 좀 폴란드다 이런 느낌은 사실 있다. 그건 이제 이미 강의가 이제 기획되고 또 이걸 선택하는 패턴이라서 아마도 어느 정도인지 기대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계속해서 듣는 거는 좀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구현을 통해서 해당 부분을 이제 보여드리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개념적인 측면과 이제 구현적인 측면과 구현에서 이제 코드의 특정한 부분에 대해 해설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갈 길이 바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를 잘 알고 있는 뭐 이런 내용이지만 역시나 이제 좀 빠르다고 느끼시는 건 사실이죠. 그죠? 저도 그렇게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된다 라고 해주신 경우도 있고 뭐 참고할 만하다. 아니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뭐 해설이 이제 별로다. 이렇게 이제 해주신 경우도 있고요. 네, 또 노력하겠습니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월하다. 수월하다고 이제 느끼시면 이게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적당하다고 이제 생각하실 거고, 아니 나 어려운데? 그럼 이 배경에 따라서 이제 다르신데 대체적으로 난이도는 아직은 사실 높으면 안 되죠. 높으면 안 되고 아직 뭐 신경망에 대해서 얘기도 꺼내지 않았으니까 아직 이제 높지는 않아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반영이 됐는데 개인의 이제 배경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를 수 있다. 그런 점이고요. 교재는 참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재는 그 뭐 이 그 시중에 있는 교재이면서 이제 3일의 과정에 이제 그 적당한 분량을 이제 가졌으면서 뭐 이제 그뭐 수식이라든지 뭐 그림 같은 게 어느 정도 이제 참고가 되는 정도면은 이제 역할을 한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어여쁘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슬라이드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 한 절반의 분들은 야, 매우 참고가 된다 이렇게 해주셨고 어떤 경우에는 글쎄 이렇게 이제 해주신 경우도 있고요. 그래요. 취향에 따라서 이제 다르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저 녹음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 되더라고요. 애니메이션 그렇게 많이 만들고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한 장 한 5분 정도짜리 만드는데 한 두세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수백 장의 슬라이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지나고 있는데 역시나 항상 이제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여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구두로 따로 의견 주신 부분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면 빠르다, 그죠? 빨라. 이 빨라는 조금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보고 약간 폐기식 감독이 그렇잖아요. 막 새벽 6시 일어나서 7시에 막그 조식을 먹고 막 버스 막 타가지고 이러고 이렇게 하는 거 뒷머리 패키지 그런 느낌이니까 이렇게 막 사진도 좀 찍고 싶고 막 이렇게 막 경치를 음미하면서 가고 싶은데 안 됩니다. 그죠? 우리 자유여행이 아니니까. 가이드 입장에서는 좀 그렇고 사실 이제 그렇게 해도 목표한 진도의 이제 내용을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다룰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계속 유지가 될 테지만 다만 이때까지 우리가 쌓아놓았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쌓아 올리면 더 많은 그 상대하되 더 이해도나 이런 것들은 좀 증폭되지 않을까 이제 기대감은 있습니다. 물론 가이드의 기대지만요. 그래서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제 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혹시 논의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알려주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진도가 궁금하신 거죠? 그래서 진도를 통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시나 이제 어디쯤 와 있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교재를 통해서 또 이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교재를 잘 활용해야 이걸 이제 비싼 교재를 사드린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 50페이지와 51페이지의 맥락인데요. 이제 50페이지의 5.1절 퍼센트론이 숨쉬고 있잖아요. 그죠? 이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는 사가 숨쉬는 코드를 여기 있는 글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퍼센트론의 그 가중치 갱신력을 위해서는 50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갱신 방법이 이제 델타 WI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 델타 WI라고 하는 저런 공식을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실제로 구현했던 것처럼 그것을 이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이제 구현했을 때 납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맞닥뜨린 상황이 이제 무엇인가 51페이지의 그림 2-20번에 그래서 왜 우리가 접했던 마지막 상황이 51페이지의 그림 22-20번과 같은 사례인가 하는 점을 같이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5.1.1절에 퍼센트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4층 퍼센트론이 예상된다. 그리고 그거를 파이터치 코드로 어떻게 이제 하는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그 오히려 코드적인 측면에서는 더 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더 고수준이 됐거든요. 지금처럼 구현하기보다는 파이터치 API를 더 의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드의 난이도는 첫날이 제일 어렵고 갈수록 점점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점들 염두에 두시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마지막에 맞닥뜨렸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이 그 붓고 불류기의 두 번째 사례였죠. 그래서 이제 그 이 두 번째 사례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점수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 사실상 빵점을 맞은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과 이제 어떤 부분이 이제 연관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이제 선형과 이제 비선형이라고 하는 이제 세상으로 이제 와야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다층 퍼셉트론으로 그거를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선형과 이제 비선형의 세상으로 이제 오겠다. 마음이 바쁜 건가? 글자가 씹히는 건가? 비선형에 대한 이제 해법을 우리가 이제 추구를 하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이제 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엔드나 낸드나 OR 같은 경우에 그 퍼셉트론이 해결을 했는데 걔가 왜 해결을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각적인 분석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엔드와 낸드 뭐 이렇게 그 진리표의 입력을 산점도로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그림을 그리는 용도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토치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넘파이로 내려서 수행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뭐 학습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개념적인 이제 이해를 위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표의 입력이 이제 다음과 같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yand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례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이거를 그 산점도로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아까 재시작을 좀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보는데 이게 너무 크면은 또 이제 잘 안 보이시니까 아, 그림 크기를 적당하게 이제 설정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확대된 상태라서 그런 거니까 본인의 화면에 맞게 맞으면 이제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이제 제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요렇게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얼마든지 보이는데 요 주석 이후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는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가이드의 입장이다 보니까는 이런 것으로 이제 좀 가독성 있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컬러 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컬러로 각각의 이제 값들을 표시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 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이즈입니다. 이게 이제 점의 크기를 좀 굵직하고 이제 크게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점들의 크기를 좀 이제 큼직하게 이제 그려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요 엣지 컬러 K는 요거는 블랙의 약자입니다. 블랙,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빨간색이나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는데 뭐 까만색으로 이렇게 뭐 채워져 있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죠? 중요하지 않다. 그게 이제 결론이고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해놓은 것일 뿐이다. 하고 싶어. 그럼 하고 싶으면 하셔야죠. 근데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 이제 이런 선택들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면 첫 번째 열이 x1의 값이고 두 번째 열이 이제 x2의 값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x축의 값을 x1 값들로 하고 y축의 값들은 x2의 값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잘 납득하시리라 이제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시면 다음과 같은 분포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아까 end가 어떤 가중치가 특정하게 설정해서 됐잖아요. 근데 그게 왜 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값을 심어도 되고 사실 이제 퍼셉트론을 이제 학습시켜도 되는데 번잡스러우니까는 그냥 심을게요. 알고 있는 값을. 이런 식으로 심고 심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end가 완벽하게 이제 처리를 하죠. 예, end에 대해서 이제 잘 처리를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역시나 제가 이 모두 실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아까 이제 다시 껐다 켰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터치로 바꿔야 돼서 이제 그렇습니다. 아이고 여기서 이제 넣으려고 하니까 좀 번잡스럽죠. 그냥 이제 터치 텐서로 하겠습니다. 자료형이 안 맞으면 이제 비교가 이제 실패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안 맞죠. 마이너스. 이거는 이제 위에서 했던 건데 그냥 이제 지금 뭐 시각화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하고요. 플로트도 해야 되죠. 그럼 이제 뭐 아까 했던 건데 그냥 이제 여기서 한눈에 보려고 다시 한번 좀 재현을 했습니다.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그래서 왜 됐냐는 거죠. 왜? 이런 데이터의 분포가 있는데 어째서 이게 되는가가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사인데 그래서 이제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end에서 지금 W1이랑 W2랑 그리고 이제 편향 B가 특정하게 설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내부적으로는 요 Z라고 표기하기로 한 것이 W1 X1 그리고 W2 X2 더하기 이제 B의 형식입니다. 그죠? 근데 최종적인 예측값을 어떻게 내냐면 이게 이제 1 또는 마이너스 1로 내고 Z가 이제 0보다 클 때 그리고 Z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식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통찰을 할 수 있냐면 경계선이 어디냐는 거죠. 이거를 나누는. 그게 바로 Z가 딱 0일 때가 1과 마이너스 1이 나눠지는 이제 경계선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잘 아시겠지만 이 방정식에서 어느 하나를 0으로 만들면 분석이 용이해지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그래프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고 지워버렸네. 요 x축이 x1이고요. y축이 x2입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방정식을 요 z를 0으로 만들고 요 공식을 이제 가만히 이제 보면 자 이제 중학교 1학년 수학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 y축의 값이죠. y축의 값. y축의 값은 x2가 여기 와야 돼요. 그리고 x축의 값은 x1이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값들은 원래 있던 터줏대 값들이 있죠. W1이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데 여기서 W2가 여기 마이너스 W2로 날아갔다가 W2 마이너스 W2가 이렇게 나눠질 텐데 이렇게 되면 중학교 수학을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기울기고 이거는 이제 직선의 절편인 거죠. 즉 어떤 특정한 매개 변수가 형성이 됐다면 그 매개 변수를 z가 0인 경계선에서 그려본다면 아마도 어떤 형태의 직선일 겁니다. 그러면 요 직선의 아래쪽에서는 y가 마이너스 1로 판정이 나는 거고요. 요 직선의 위쪽 구간들 있죠. 요 위쪽 구간들 여기서는 y가 1로 판정이 나는 거죠. 왜? z가 0보다 이제 큰 구간들이니까요. 그래서 요 선 자체가 정확하게 z가 이제 0이 되는 이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z를 뭐라고 부르냐면 결정 경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 라고 하면 이제 0.5, 0.5, 마이너스 0.7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z가 0인 직선을 여기다가 그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왜 해결이 되는지를 납득을 하려고 합니다. 이 공식을 지우겠지만 다행인 건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 경계의 공식을 이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Z0라고 이제 부를게요. 그러면 Z0는 XW 이제 B를 받는데, 그죠? 그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W0 곱하기 X 더하기 이제 B인 거죠. 근데 요거를 그냥 이제 한꺼번에 W의 이제 두 번째 값으로 나눠주면 아까 전에 그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PLT 플롯을 이제 수행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 임의의 범위에서 한번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요거는 이 X 원축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제 토치를 넣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토치로 이제 해도 상관없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0일 범위에서 그 x1을 이제 하나 규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x2라고 하는 것이 이제 y축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y축이 이제 z1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결정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PLT 플롯을 이제 그려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이제 나올 것인가 라고 하는 개수를 이제 지정 안 했죠. 것을 이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제 볼까요? 이제 간단한 이제 코드였는데 보시면 이 붉은색의 실선이 Z0의 결정 경계입니다. 그러면 이 실선의 위쪽 영역에서는 모형이 1로 예측을 한 거고요. 실선의 아래쪽에서는 마이너스 1로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예측이 바람직한가요? 보시면 여기는 다 같은 색깔이죠. 이쪽 영역에선. 그러면 제대로 예측을 한 겁니다. 얘는 다른 색깔이죠. 다른 영역이니까요. 이러면 제대로 예측을 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시각화를 통해서 이 퍼셉트론이 어째서 엔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납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결이 어려운 경우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그리는데요. 지금 이제 PLT 플롯을 그 한쪽에 이제 그렸는데 요거를 여기서 하나를 좀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림 틀의 이제 크기를 설정하고 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에다가 좀 그릴게요. 서플러스에서 1 by 2짜리 칸을 잡고 첫 번째 칸에다가 이제 이 그림을 그렸으면 라는 방식으로 설정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너무 찌부기가 되니까 이제 가로를 좀 늘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이 사실 이제 제대로 그려지긴 했는데 살짝 잘리는 게 조금 아쉬운 느낌이니까 요 선을 1점 뭐한 01 정도까지로 살짝 늘려줄게요. 02 이 정도로 이제 살짝 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짝 늘렸고요. 그러면 이제 서플롯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 영역을 설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왼쪽에는 원래 엔드 그래프를 이제 그렸는데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다른 거를 이제 해보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PLT 서플러스에서 여기서는 이제 XOR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려고 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XOR의 이제 Y 값을 우리가 이제 규정할 필요가 있죠. 다음 같이 이제 규정을 했고요. XO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제 어느 한쪽이 1일 때만 1이고 나머지는 이제 0이 이제 베타적 논리합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방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산점도를 이제 그리는데 XOR로만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해서 제목도 좀 이제 써주면 아름답겠죠. 엔드라고 이제 해주고 얘는 XOR을 해주고. 근데 이제 XOR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엔드보다는 사실은 이제 OR이 좋긴 하겠죠. OR로 바꿀까? OR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살짝만 바꾸면 되죠. 처음부터 계획을 잘 할 거예요. 5월로 바꾸려면 B의 값을 0.1로 먼저 바꿔야 되고요.
요건 이제 적당히 하겠습니다. 적당히. 그러면 이제 그 결론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엔드나 5월이나 마찬가지 얘기인데요. 이 5월 같은 경우에도 결정 경계가 이제 요렇게 이제 그려지니까 이 아래쪽에서는 이제 같은 유형들이고 요 위쪽에서 이제 같은 유형들이 제시가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X5월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 회로의 이제 패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퍼셉트론을 적용하면 직선밖에 못 그립니다. 그죠? 근데 직선밖에 못 그리는데 이런 형태의 직선이 해결이 가능한가요? 이 붉은색과 파란색의 두 가지 유형을 다음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직선으로도 분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 계열의 직선들을 생각해 보면 이쪽 계열의 어떤 직선들도 이 엑소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분리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그러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은 이 X5월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퍼셉트론을 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그 X5월 퍼셉트론이 가능한가?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은 방식으로 학습을 이제 시키는데 이게 그 어설션을 이제 통과하도록 다음을 하는 게 이제 가능하냐? 불가능합니다. 학습의 수를 이제 늘린다고 이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즉 이제 이거는 무조건 이제 예외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 퍼셉트론으로는 이제 분리가 이제 불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논의가 잘 된 것처럼 X월은 선형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퍼셉트론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름을 좀 붙이고 그 이름을 붙인 것을 근거로 해서 1980년대로 이제 전진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모델이 표현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을 가설 공간이라고 합니다. 선형 모델의 경우 직선, 평면, 초평면과 같은 선형적 표현들이 가설 공간에 포함됩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선택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가설 공간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설 공간 이내에서 데이터 집합에 적합한 특정한 설정을 찾아내는 것은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선형 모델이 가설 공간을 탐색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 1차원의 데이터를 가정하겠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가장 바람직한 기울기를 찾아내는 과정이 곧 선형 모델의 학습입니다. 그것은 직선의 기울기를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림을 단순하게 제시하기 위해 편향은 0인 경우를 가정했습니다. 실제로는 편향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대상 데이터 집합이 선택된 모델의 가설 공간 내에서 표현이 어렵다면
최적화에 실패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보다 넓은 가설 공간을 갖거나 다른 형태의 가설 공간을 갖는 모델을 선택해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들은 시각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모델이 적절할지 미리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모델들을 적용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다 적절한 모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계학습이 데이터에 맞춰 가설 공간 자체를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입력과 출력을 매핑하는 함수의 적절한 표현은 무한한 가능성의 공간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의 공간을 임의로 탐색하는 방식도 없고, 설령 그런 방식이 있다고 해도 탐색에 무한히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든 알아서 학습해낼 수 있는 만능의 단일한 기계학습 모델은 없습니다. 선형 모델의 근본적 한계는 비선형적 데이터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OR과 XOR 논리회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논리회로의 입력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2차원 공간에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출력은 0 또는 1이기 때문에 분류의 문제입니다. 이런 논리회로에 대해 퍼셉트론과 같은 선형 모델을 적용하면 OR의 경우는 0과 1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XOR 출력은 비선형적 분포라 단일한 퍼셉트론으로는 온전한 결정 경계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 즉, 퍼셉트론이 모든 논리 회로를 구현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형 결정 경계만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데이터는 5월과 같은 선형적이기보다는 대체로 비선형적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우주의 모든 것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중이고, 엔트로피가 높다는 것은 비선형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선형 모델은 XOR로 대표되는 비선형 분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특성을 추가로 수집하거나 다항식 차원 확장과 같은 특성 공학을 사용해 특성 차원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비선형 분포에 대한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선형 모델 자체의 능력은 아닙니다. 분류의 사례로서 제시한 선형 모델의 한계는 회귀 분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선형 모델은 가설 공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한정적입니다. 만약 데이터가 비선형성이 강하다면 선형 모델의 가설 공간을 벗어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유일하진 않은데 퍼셉트론의 연장선상에서의 이제 해법은 신경망이고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 퍼셉트론으로는 어렵지만 여러 개의 퍼셉트론을 겹겹이 쌓아 적절하게 구성하면 비선형적 데이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각각 낸드, 오월, 엔드로 동작하는 퍼셉트론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면 낸드와 오월 출력을 다시 엔드에 입력으로 하여 최종적으로는 XOR의 출력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960년대 선형 모델이 발전되던 시절부터 다층 퍼셉트론 또는 인공신경망이 발전 방향이라는 것은 공감된 상태였습니다. 인공신경망은 간략하게 그냥 신경망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다층 퍼셉트론과 신경망은 같은 용어입니다. 요새 신경망은 종종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신경망과 딥러닝은 완전히 동의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신경망으로 딥러닝을 구성하지만 모든 신경망이 딥러닝은 아닙니다. 신경망으로 딥러닝을 수행하기 위해서 21세기에 여러 발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낸드와 오월과 엔드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죽었다 깨나도 XOR 퍼셉트론은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퍼셉트론은 선형 모형이고 선형 모형의 가설 공간의 범위 밖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때까지 퍼셉트론을 투자해 왔는데 그냥 버려? 그런 방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예 다른 알고리즘의 방향성을 이제 추구한 적도 있는데 이 퍼셉트론 자체가
궁극의 목표는 이제 그 두뇌와 같은 전자두뇌를 이제 만드는 것을 처음에 이제 염두에 두고서 이제 시작을 했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점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이 퍼셉트론 하나는 그냥 단세포인 거예요. 근데 단세포한테 뭘 그렇게 많이 기대하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두뇌도 많은 연결들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여러 이제 그 세포들의 조합과 이제 연결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측면이고요. 그거를 이제 효과적으로 이제 처음에 보여준 것이 이 엑스월 문제 이제 극복이었습니다. 남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엑스월 포셉트론이라는 거 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이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엑스월을 극복은 할 수 있는데 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드 5월이 다 필요합니다. 엔드 5월이 이제 다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엑스월을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엔드 5월을 기반으로 해서 엑스월 이제 함수를 하나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먼저는 이제 낸드에 먼저 이제 통과를 이제 시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제 중간 출력이라는 의미에서 그 적당히 그냥 아무 문자나 하나 이제 골라 보겠습니다. 그냥 앞서서 제시한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표기와 이제 맞춰보기 위해서 그냥 적당히 아무 문자 S1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2 동시다발적으로 입력을 낸드와 OR한테 두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전달합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 자체가 그 엔드한테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제 특정하게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출력이라는 의미에서 y를 다음과 같이 이제 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리턴 해버릴까요? 그러면 이제 그 XOR의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그런 측면을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음. 요거는 이제 자료형이 안 맞아서 지금 그런 건데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면서 어, 지금 어느 자료형이 문제가 생겼는지 봐야 되겠네요. 아, 여기가 이제 플로트. 자, 이렇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작성하시는 동안 제가 이제 참고가 될 만한 도해를 이 옆쪽에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낸드를 이제 통과한 거를 그냥 임의로 S1이라고 이제 불렀는데요. 낸드니까는 어, 요렇게 이제 출력이 나오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5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고리즘에서 요 처음에만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엔드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제 2차원짜리 입력입니다. 요게 이제 엔드가 기대하는 형태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x1에는 s1을 꽂아주고 x2에는 s2를 이제 꽂아줘야 돼서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를 서로 이제 합치려고 합니다. 합치는데 얘네가 그 요 방향이 중요해요. 만약에 요 디멘전 이제 0방향으로 이제 합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이 디멘전 0의 방향이 이쪽 방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런 식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요 스택이라고 하는 것이 쌓기잖아요, 쌓기.
근데 지금 AND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형태가 아니죠. 이러면 이제 4차원의 입력이 들어오게 되니까 따라서 이제 디멘전 1로 이제 수행을 하면 이제 이게 이제 세로 방향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S1하고 S2가 이제 세로 방향으로 쌓이도록 이 디멘전 1의 방향은 이제 이쪽 방향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 1,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1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요거를 이제 AND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를 AND에 집어넣으면 두 개 서로 다르면 마이너스 1, 두 개 같으면 1, 두 개 같으면 1, 두 개 다르면 마이너스 1. 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어떤 값인가요? 이게 XOR의 패턴입니다. 따라서 이 assertion이 이제는 통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 퍼센트론의 경우 단일 퍼센트론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데 그 여러 퍼센트론은 이제 단계를 거쳐서 해결을 나가면 어려운 문제도 상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1969년의 통찰입니다. 딱 시간이 여기까지 됐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층 퍼셉트론의 논의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다층 퍼셉트론을 활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